지금부터 국민의당 제54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당대표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54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이어서 안철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사자를 부를 수 있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최측근이었던 분이 검찰 진술은 물론 언론 인터뷰에서 특별 활동비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 뿐이라고 했을 정도면 이 전 대통령도 이제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 끌면서 국민을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빼다 썼는지 여부에 매몰돼 시간을 보낼 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빨리 끝냈으면 합니다. 동시에 노무현 정권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진위 여부를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분노한다는 대통령의 언급과 무관하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쏟아낸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이 현실화되면서 집권 2년차 국정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정책의 부작용을 덮기 위해 국민 혈세로 땜질식 미봉책을 만들고 그마저 안되면 법규 강화, 세무조사 등으로 규제만 확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입니다. 그런데도 정책을 조정해야 할 청와대 정책실장은 직접 최저임금 홍보에 나섰다가 문전박대 당했고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해야 할 국무총리는 여자 아이스하키팀 메달권 발언으로 국민께 상처만 줬습니다. 국가정책의 최고 책임자들이 온통 정권 홍보에만 치중하다가 벌어진 참사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규제와 거래소 폐지를 두고 벌어진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원, 금융위, 금감원 등 부처 간 업무 혼선은 한심함 그 자체이고 관련 공무원들이 가상화폐 먹튀했다는 소식에 국민들 할 말을 잊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심각한 정도를 넘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다가 끝내는 보류로 결론 났습니다. 3만원짜리 영어 수업을 막아 수십만원짜리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이 된다는 걸 교육부만 몰랐던 겁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8월 발표한 수능시험 절대평가 확대 결정 보류, 초등학교 한자 병행 확대 폐기 등 교육부 정책의 보류와 폐기는 상습적입니다. 교육부는 거의 보류뷰로 전락하다시피 했습니다. 교육부는 사과 그 이상의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교육은 정치가 아닙니다. 교육은 미래입니다. 현 정권 입맛에 맞는 졸속 정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교육 철학을 토대로 장기적인 시각의 교육개혁이 시급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까지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2월 6일 별도의 신당을 창당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지난 연말 전당원 투표를 통해 전 당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도 법원에서도 기각된 주장을 계속하며 반대를 일삼다가 기어이 분당의 길을 택했습니다. 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 나아가 저 당대표에 대한 비난마저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에 소속된 채로 별도의 창당을 준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별도로 창당을 할 것이면 나가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상식이자 도리입니다. 통합을 찬성한 전체 당원들의 뜻을 우습게 여기고 합법적인 전당대회의 무산을 꾀하고 다른 당을 창당하겠다는 행태는 해당 차원을 넘어 정치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 나아가 국민들께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당대표로서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당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의 지원 대상을 30인 이상의 기업으로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만 300만 명이 넘고 올해에는 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3조를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예산 증액도 없이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 엉뚱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건수가 너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건수가 적은 이유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지원 대상이 몰려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사정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곳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남의 논에 물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회에다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놓고서 엉뚱한 곳에 지원을 하는 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국회를 속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최저임금 급등 정책을 포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상 속도의 재조정, 그것만이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을 없애는 길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의 21일자 논평에서 역대 최악의 올림픽 대회로 기록될 것을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해 남조선이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같은 날 대한민국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북한의 참가로 평창올림픽 흥행을 확신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서 북한 노동신문 논조와 동일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균형 잃은 인식 때문에 스포츠 소식은 언론에서 사라져버렸고 온통 북한 이야기뿐입니다. 이 정도면 올림픽인지 남북체전인지 분간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국민들이 자존심을 상해하는 부분은 우리 정부 당국의 태도입니다. 행여라도 현성월의 심기라도 거스를까 안절부절하며 저자세로 일관하는 당국자들의 태도는 참으로 봐주기 힘듭니다. 이번 방문에서도 일방적으로 방문을 중단하는 무례를 범해놓고도 해명이나 사과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경위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묵살했는데 우리 당국은 북한에 대해 항의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당당한 자세로 북한을 주도하는 모습을 원합니다. 안절부절하며 끌려다니는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송월 씨는 2015년 12월 12일 베이징에서 저녁 공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돌연 공연을 취소해버리고 북한으로 되돌아가 버린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 예술단의 공연이 남한에서 실제로 열리게 될지는 끝까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북한보다 훨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국에서의 행동이 저 정도였다면 북한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는 평창에서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서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만 그리고 청와대는 20년 전 사고방식에서 화석화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올림픽으로 보지 않고 정치 이벤트로 보는 이상 정부는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과욕을 버리고 올림픽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백의종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감동의 통합이 돼야 됩니다. 국민들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신당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던질 때에만 국민들은 감동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백의종군을 선언한 마당에 유승민 대표가 혼자라도 통합신당의 대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감동이 될 수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대선 패장이 공백기 없이 당대표를 맡은 이유가 절박한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기 위해서일 뿐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가 아님을 대내외에 선언했고 백의종군 선언을 통해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백의종군 선언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약속입니다. 유승민 대표께서 바른정당 대표에 출마하신 것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안철수 대표와 함께 선언하시면 지방선거는 통합신당의 것이 될 것입니다. 통합신당의 리더십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통합신당에는 젊고 매력적인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신당이 가장 젊고 매력적인 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은 이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유승민 대표의 감동적인 백의종군 선언을 기대합니다. 예, 오늘 또 안보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어서 남북 회담하고 연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북 대화의 북한의 5대 전략이라면 남남 갈등 이미 시작됐죠. 한반도기를 포함해서 여자 하키팀 단일팀 문제 이런 거 포함해서 남남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 갈등.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100% 지원하고 전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러시는데 미국의 조야에는 지금 상당히 불만스러운 워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말에 CIA 판단이나 또 82 공정 특수부대들의 전례 없는 훈련, 또 어제는 F-35 스텔스기를 일본에 최초로 지금 배치를 했어요. 또 괌의 전략 자산들을 지금 다른 데보다 증강하고 있고, 엊그제는 참 묻지 못할 일이지만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려다가 정보가 엇박자 나서 시내로 가라고 그냥 돌아가는 사건.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한미 갈등이 이미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에서 강력한 제재로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나와서 벌든 10억 달러도 9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형국에서 아마 남북 대화를 통해서 이번에 경제적인 이득도 이미 상당 부분 제가 느낌은 자기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5번째 정상국가 테러 지원 국가이면서 불량 국가로 찍혔던 북한이 정상국가로 각인받을 수 있는 이번에 좋은 기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안 되는 비핵화 문제가 완전히 지금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좀 남북 대화가 온 국민이 바라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참 중요한 남북 관계지만 또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 간의 관계인데 얼마나 신뢰를 쌓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고 저는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한하고 지금까지 핵 문제 가지고 상대해서 25년간은 미국이 이용당해 왔다고 그래요. 그 25년으로서 이번에 끝나기를 저는 학수고대합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내내 북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의 방남 행보에 모든 국민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그가 착용한 모피와 부츠 그리고 손에 쥔 핸드백 등 현송월 패션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평창 참가 소식에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남측 선발대가 금강산과 마신령 스키장을 둘러보고 북측 선발대가 평창올림픽 경기장을 점검합니다. 북한이 의도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북한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이 정말 중요한 비핵화 논의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새해 들어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분위기에 휩쓸려 정작 중요한 과제인 북한 핵 미사일 도발 경계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를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또한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의 꿈을 이룬다는 것은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의 기틀을 세운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대북 제재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집결하는 물론이고 미 82 공정사단은 전쟁에 대비한 실전훈련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밴쿠버 20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틸러슨 미 국무장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등 주요 동맹국 장관들은 강력한 압박을 해야 한다며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남북한이 오른손을 잡고 있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숨겨진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난 3월이 지나면 북한은 불량국가의 이미지를 벗고 정상국가임을 세계에 각인시키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하고 체제선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또다시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안보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3개월뿐인 평화에 우리 국민을 위험에 내몰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평창에 오는 이유는 평창을 도막으로 하여 핵보유고로 가려는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핵 비핵화에 대한 북측 변화는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어주기만 한다면 우리 국민이 20년간 공들여 유치한 올림픽의 기회를 체제 선전장으로 만들어버리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 아시아판 일면에는 북한이 한국을 갖고 논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갖고 노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북한의 대화 기회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만들어낼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어떠한 경우든 남북 대화의 최종 목적은 한반도 평화이며 한반도 평화는 오직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흔들리지 않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예술단이 어느 호텔에서 무슨 음식을 먹든 현송월이 무슨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든 그것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기만적 평화 공세에 정신줄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에 출입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안철수 당대표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2월 6일) 별도의 신당을 창당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지난 연말 전당원 투표를 통해 전 당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도 법원에서도 기각된 주장을 계속하며 반대를 일삼다가 기어이 분당의 길을 택했습니다. 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 나아가 저 당대표에 대한 비난마저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에 소속된 채로 별도의 창당을 준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별도로 창당을 할 것이면 나가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상식이자 도리입니다. 통합을 찬성한 전체 당원들의 뜻을 우습게 여기고 합법적인 전당대회의 무산을 꾀하고 다른 당을 창당하겠다는 행태는 해당 차원을 넘어 정치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 나아가 국민들께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당대표로서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당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의 지원 대상을 30인 이상의 기업으로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만 300만 명이 넘고 올해에는 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3조를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남북 체전인지 분간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국민들이 자존심을 상해하는 부분은 우리 정부 당국의 태도입니다. 행여라도 현송월의 심기라도 거스를까 안절부절하며 저자세로 일관하는 당국자들의 태도는 참으로 봐주기 힘듭니다. 이번 방문에서도 일방적으로 방문을 중단하는 무례를 범해놓고도 해명이나 사과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경위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묵살했는데 우리 당국은 북한에 대해 항의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당당한 자세로 북한을 주도하는 모습을 원합니다. 안절부절하며 끌려다니는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송월 씨는 2015년 12월 12일 베이징에서 저녁 공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돌연 공연을 취소해버리고 북한으로 되돌아가 버린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 예술단의 공연이 남한에서 실제로 열리게 될지는 끝까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북한보다 훨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국에서의 행동이 저 정도였다면 북한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는 평창에서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서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만 그리고 청와대는 20년 전 사고방식에서 화석화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올림픽으로 보지 않고 정치 이벤트로 보는 이상 정부는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과욕을 버리고 올림픽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당 제54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당대표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54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이어서 안철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사자를 부를 수 있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최측근이었던 분이 검찰 진술은 물론 언론 인터뷰에서 특별활동비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 뿐이라고 했을 정도면 이 전 대통령도 이제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 끌면서 국민을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빼다 썼는지 여부에 매몰돼 시간을 보낼 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빨리 끝냈으면 합니다. 동시에 노무현 정권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진위 여부를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분노한다는 대통령의 언급과 무관하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쏟아낸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이 현실화되면서 집권 2년차 국정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정책의 부작용을 덮기 위해 국민 혈세로 땜질식 미봉책을 만들고 그마저 안되면 법규 강화, 세무조사 등으로 규제만 확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입니다. 그런데도 정책을 조정해야 할 청와대 정책실장은 직접 최저임금 홍보에 나섰다가 문전박대 당했고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해야 할 국무총리는 여자 아이스하키팀 메달권 발언으로 국민께 상처만 줬습니다. 국가정책의 최고 책임자들이 온통 정권 홍보에만 치중하다가 벌어진 참사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규제와 거래소 폐지를 두고 벌어진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원, 금융위, 금감원 등 부처 간 업무 혼선은 한심함 그 자체이고 관련 공무원들이 가상화폐 먹튀했다는 소식에 국민들 할 말을 잊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심각한 정도를 넘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다가 끝내는 보류로 결론 났습니다. 3만원짜리 영어 수업을 막아 수십만원짜리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이 된다는 걸 교육부만 몰랐던 겁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8월 발표한 수능시험 절대평가 확대 결정 보류, 초등학교 한자 병행 확대 폐기 등 교육부 정책의 보류와 폐기는 상습적입니다. 교육부는 거의 보류뷰로 전락하다시피 했습니다. 교육부는 사과 그 이상의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교육은 정치가 아닙니다. 교육은 미래입니다. 현 정권 입맛에 맞는 졸속 정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교육 철학을 토대로 장기적인 시각의 교육개혁이 시급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까지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런데 예산 증액도 없이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 엉뚱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건수가 너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건수가 적은 이유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지원 대상이 몰려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사정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곳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남의 논에 물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회에다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놓고서 엉뚱한 곳에 지원을 하는 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국회를 속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최저임금 급등 정책을 포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상 속도의 재조정, 그것만이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을 없애는 길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의 21일자 논평에서 역대 최악의 올림픽 대회로 기록될 것을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해 남조선이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같은 날 대한민국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북한의 참가로 평창올림픽 흥행을 확신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서 북한 노동신문 논조와 동일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균형 잃은 인식 때문에 스포츠 소식은 언론에서 사라져버렸고 온통 북한 이야기뿐입니다. 이 정도면 올림픽인지